이 영상 끝까지 보면 무릎이 40대로 돌아갑니다. 관절 아픈 분들 꼭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 환자 김정숙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올해 73세이신데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시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진료실에 오실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걸어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두려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김정숙 할머니가 선생님, 이제 저는 평생 이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울먹이며 물어보셨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정확히 따라 하신 지 2개월 만에 그분은 다시 등산화를 신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지팡이도 버리시고 손주들과 함께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로 35년간 수만 명의 관절 환자를 치료해온 의사 김영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릎은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3년 안에 여러분 중 절반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신가요?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부어오르시나요?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위험 신호입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 35년 동안 치료해온 환자들 중에는 50대부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도 있었고 80대가 넘어서도 마라톤을 완주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전자? 운명? 아닙니다.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건강한 무릎으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여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처럼 멀쩡했습니다. 지난달 제가 진료한 58세 박철수 씨는 3개월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아픈 정도였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의 아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 무릎 관절염 환자의 무려 80%가 올바른 관리만으로도 수술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 통증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의학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왜냐고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들은 너무 쉽고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싼 주사나 수술 없이도 무릎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에 오히려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많은 대형 병원, 정형외과들은 무릎 관절 수술과 주사 치료로 매년 수백억 원을 벌고 있는데 치료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으로 무릎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그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나이 들어서도 무릎을 지키는 5가지 비밀을 따라하시면 늦은 나이에도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젊은 무릎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바로 근육 약화입니다. 연골이 닳아서가 아닙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허벅지 근육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보다 무릎 통증이 70% 적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정도의 연골 손상을 가지고 있어도 근육이 강하면 통증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후 환자 치료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수술과 주사 대신 근육 강화에 집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던 환자의 90%가 수술 없이도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65세의 한 최영순 할머니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비밀을 3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수술을 취소하고 지금은 매일 등산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제 무릎이 맞나요? 라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무릎 통증이 80% 줄어듭니다. 이게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대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육은 대퇴사두근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인데 이 근육이 무릎을 보호하는 천연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뼈가 불안정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아프게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5분짜리 간단한 운동을 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침대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서 15cm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운동입니다. 이걸 한쪽 다리당 15번씩 양쪽 다리로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계속하시면 확실히 무릎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제 환자 중 이 운동을 3개월간 이상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5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모두 강해집니다. 세 번째 운동은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의자 뒤에 서서 의자를 가볍게 잡고 발끝으로 몸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2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은 무릎 굽혔다 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각 다리당 10번씩 반복합니다. 이때 발목을 위로 젖혀서 정강이 근육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 한 번씩만 하셔도 한개월 안에 무릎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딱 3개월만 해주시면 탁월한 효능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두 번째 비밀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바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무릎 파괴 습관 1위는 바로 쪼그려 앉기입니다.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텃밭 일할 때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체중의 7, 8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합니다. 70kg인 사람이라면 무려 500kg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한 할아버지는 매일 텃밭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시다가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작은 의자 하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90%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다리 꼬고 앉기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 자세는 무릎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허리까지 망가뜨립니다. 다리를 꼬면 무릎 안쪽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연골이 한쪽으로만 닳게 됩니다. 세 번째는 딱딱한 바닥에 무릎 꿇기입니다. 청소할 때나 기도할 때 무릎을 바닥에 꿇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무릎뼈를 직접 타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무릎 보호대나 쿠션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 2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무릎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관절이 굳어집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무릎 구부렸다 펴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휴대폰 알람을 1시간마다 맞춰놓고 이를 실천했더니 20년간 앓던 무릎 뻣뻣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고 조깅을 하시는데 잘못된 자세로 뛰거나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 뛰면 무릎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깅할 때 한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무릎에는 체중의 3에서 4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중 70kg이라면 매번 210에서 280kg의 충격을 무릎이 받는 겁니다. 하루 30분 조깅하면 약 3,000번 이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운동화가 무릎 건강의 70%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잔디나 흙길에서 뛰시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무릎 건강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쁜 습관을 고쳐도 무릎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무릎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건 염증을 줄이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 76가 되신 한 할머니는 매일 생선을 드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무릎 부종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생선을 먹느냐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됩니다.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나 아마씨를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이건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놀랍게도 무릎 통증 환자의 80%가 비타민 D 부족입니다.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라겐입니다. 이건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줘야 합니다. 닭발, 족발, 곰탕 같은 음식에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콜라겐 흡수를 돕는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같은 과일과 채소를 함께 드시면 콜라겐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되어서 무릎 주변 근육의 경직을 풀어줍니다. 우유, 치즈, 멸치, 시금치에 칼슘이 풍부하고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에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이영희 할머니는 매일 우유 한 잔과 바나나 하나를 드시기 시작한 후 무릎 경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릎에 가장 해로운 음식들을 안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설탕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서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무릎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막아서 무릎 관절로 가는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관절에 염분이 쌓여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라면, 햄, 치킨 같은 가공식품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 55세 되시는 분이 매일 라면을 드시던 습관을 끊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시기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무릎 부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바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텐데 이것이 무릎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무릎 연골 재생이 방해받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게 되면 무릎 통증도 함께 심해집니다. 그러니 올바른 수면을 위해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잠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거든요. 또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릎은 혈액순환이 다른 부위보다 어려운 곳입니다. 특히 겨울이나 냉방이 심한 곳에서는 무릎 관절이 굳어지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2에서 3배 빨랐다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 71세 김점순 할머니는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고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무릎에 담요를 덮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다고 했지만 그분의 무릎은 같은 나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온찜질입니다. 하루 20분씩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으로 무릎을 찜질해 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는 족욕입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다리 전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발을 담그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이나 라벤더를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 보온입니다. 무릎 보온 밴드나 레깅스를 착용하세요. 특히 잠잘 때도 얇은 보온 밴드를 착용하시면 밤사이 무릎이 굳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는 온찜질 대신 냉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염증이 있을 때 온찜질을 하면 오히려 더 부어오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10에서 15분 정도 대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합니다. 무릎을 만져보세요. 다른 부위보다 뜨겁고 빨갛게 부어 있으면 염증이 있는 것이니 냉찜질을 하시고 그냥 뻣뻣하고 아프기만 하면 온찜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 둘째, 무릎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끊기. 셋째, 무릎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하고 해로운 음식 피하기. 넷째, 올바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다섯째,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여러분의 무릎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소용없어요. 제 환자 중 81세 최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3년째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녀오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선생님, 제 친구들은 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저만 혼자 씩씩하게 걸어 다녀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무릎 건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무릎 상태를 10점 만점으로 기록해 보세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많은 분들이 무릎 일기를 6개월간 써보니 자신만의 무릎 관리 법칙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무릎이 아프니까 미리 온찜질을 하고 오랜 시간 앉아있는 날에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더 자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무릎 건강은 선택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80세가 되어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팡이에 의존해야 할지는 여러분의 오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무릎이 많이 붓고 열감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영상의 방법들은 예방과 초기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심각한 관절염이나 손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무릎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